기대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5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4월 소비자 신용잔액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신용잔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구조는 소비의존 경제죠. 소비 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계 소비, 그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면 고용, 임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있겠죠.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등등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신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결국 소비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은 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고용도 좋고 자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은 소비가 견조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내용을 제가 각각의 항목별로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치하고 견조한 소비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계의 신용 여력 확대 여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금 소득도 중요하고 자산 증가세도 어느 정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소비 행태를 놓고 봤을 때 이 신용 여력이 확대될 경우 실용 활용도가 높았을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적지 않은 대부분의 소비가 대출이나 카드 이런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미국은 빚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소비가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신용 여력의 확대 여부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소비자 신용 잔액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트렌드 안에서는 지금 물가가 높고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높였기 때문에 실제 가계들이 부담하게 될 그 구매력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소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지표를 꼽으라면 가처분 소득이 될 수 있을 테고 가계자산의 증가 부분, 그 다음에 신용 활용 정도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 추이 제가 매번 PC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소매 판매, 내구지 수주를 포함해서 가격도 나가고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쓰게 되는 민감하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매 판매 여부, 소비 관련 지표로 살펴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릴 소비자 신용, 소비주도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용과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신용 여력까지 약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견조해 보이던 미국 소비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 부진이 뒤따를 텐데 이게 경기도나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히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셋 중에 실질 구매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용 여력 확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소득도 탄탄하고 자산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용 공급이 제약이 된다면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향후 미국 소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는 신용 여력의 확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소비자 신용 잔액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신용대출 규모와 신용카드 지출 여력이 다소 줄어들거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국 소비가 어느 정도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률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현재 3.6%입니다. 지금의 위치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나마도 있는 부분은 대부분 극소수의 부유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저축률이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죠.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 신용카드 부채는 1조 1,300억 달러 규모로 저축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4월 소비자 신용잔액 전월 대비로는 64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만 3월 데이터가 보시면 10억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3월 데이터가 6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62억 달러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1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제법 크게 조정이 된 것이라 여기서 증가를 한 게 이번 4월달 신용 잔액의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4월 리볼빙이죠.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3월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를 했고 신용 잔액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가계의 신용 사이클 확장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앞으로는 소비 부진이 이루어지고 이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테고 4월 소비자 신용 잔액이 전월 비해 감소하고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준은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를 제외하고 실질 신용 잔액 감소 추세로 보게 되면 더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표가 얘기해 주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빚을 내서 소비하는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소비자 신용잔액 YY 변화율과 기준금리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신용잔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경기 저점을 회복하는 신호로 소비자 신용잔액이 뚜렷한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시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자 신용잔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저점을 회복한다라는 대표적인 신호로 소비자 신용잔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그런 시그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다만 지금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비자의 신용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지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지금 미국의 경제 구조는 아까 초반에 저축률도 보여드렸지만 저축과 소득으로 소비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신용이 줄게 되면 소비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MOM으로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용잔액 더욱 뚜렷하게 감소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0.13%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감소하고 둔화되는 패턴입니다. 더욱이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 잔액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파르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잔액 보실 때 리볼빙 잔액이 더 중요하죠.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부분인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수요가 약화됐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위치가 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은행대출 담당자 서베이 결과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라는 응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소비자 신용대출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을 느낀 가계가 더 이상 지출을 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달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리볼빙 잔액 감소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신용 중에 리볼빙, MOM 순변동 차트입니다. 좀 길게 뽑아봤는데 보시면 지금이 여기죠. 소폭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보시면 다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고 대부분 소비자 신용 자체가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4년 2월 기준 상업은행 평균 신용카드 대출 금리는 21.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업은행 평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16%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했고요. 그럼에도 역대 평균보다는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안회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소형 은행들의 연체율은 가파르게 급등을 해서 24년 1분기 7.79%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죠. 4월 소비자 신용잔액이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뚜렷한 둔화세가 시작되었고 사실상 신용 사이클의 확장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M 추이로 보게 되면 좀 더 민감하게 확인이 되시고요. 리볼빙 잔액은 마이너스 0.03%로 마이너스 권역으로 떨어졌다는 거 말씀드렸고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 잔액 비율 급격하게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비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앞으로 미국 소비가 충분히 제약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월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 비해서 소폭 떨어졌습니다. 3.17, 추이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이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76 이런 모습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높아졌습니다. 3%로 기록이 되면서 전월보다 조금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이런 흐름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실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베팅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100%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물가 추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채권시장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5년이 2.27이고요. 10년이 2.31입니다. 일반인들의 서베이 방식으로 조사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년은 2.31로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팁스 매수세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겠죠.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BI가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게 실질금리입니다. 2월 6일 기준으로 2%로 집계가 됐는데 실질금리가 궁극적으로 중립금리를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녹아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게 되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월러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를 더하게 되면 명목금리로 계산이 되죠. 지금 현재 10년물 수익률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번 소비자 전망 조사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가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더불어서 향후 1년 뒤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낙관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조사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22년 11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을 했고 최근엔 더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죠. 직전달 대비 1.3%포인트 반등해서 52.2로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12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확률에 대해서는 직전달 대비 2.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12.36%로 집계가 됐고 제법 크게 떨어져서 12개월 연속 평균 13.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치를 했고요. 한마디로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줄어든 모습이죠. 다만 변동성을 갖고 있는 등락을 보이고 있고 22년 2월 바닥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까지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입니다. 지난달 19.36에서 이번 달 19.61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소폭 반등한 거 확인이 되고요. 12개월 평균이 18.9니까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자체가 견조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연체율 전망 보시게 되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납부금을 지불하지 못할 확률이죠. 직전달보다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0.9%포인트 감소해서 12%로 지금 위치고요. 이 위치는 팬데믹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22년 저점을 기록한 후에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전달 대비 소폭 줄어든 모습, 다만 추이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1년 가계 재정에 대한 전망 조사에 있어서도 앞으로 1년 후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긍정의 응답자가 78.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2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변화 없음 플러스 다소 나아질 것 같음, 훨씬 나아질 것 같은 응답자가 78%로 조사가 된 것이죠. 더불어서 훨씬 나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달 대비 늘어났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계 재정에 있어서도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1년 가계지중에 대한 전망 자체가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월달 조사만 하더라도 가계지중에 대한 전망이 더 악화되었지만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은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연체율 전망이라든지 고용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추이 자체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 달까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소폭의 반등 정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음 달까지 이런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비자 신용 잔액과 소비자 전망 서베이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